안녕하세요, 아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차 대수와 그에 따른 건물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차의 형태와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주차는 크게 자주식 주차 그리고 기계식 주차로 볼 수가 있어요. 기계식 주차는 뻔하니까 오늘은 이제 자주식 주차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기계식 주차 잠깐 짚고 넘어가면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워 파킹 주차가 있고 지하 순환식 주차가 있습니다. 타워 파킹 주차는 이렇게 땅이 있다면 타워식으로 이렇게 돼서 가운데로 차가 진입을 하죠. 그럼 이게 위아래 이렇게 통로를 두고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양 옆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지하로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선 지하로도 이렇게 내려가서 주차를 할 수가 있고, 한 층에 두 대씩 보통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하 이제 순환식은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렇게 출입구가 있어서 차가 들어가면 카 리프트를 타고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주차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나와서 빠지거나 들어가거나 빈자리 찾아서 퍼즐처럼 이렇게 순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소규모 대지들, 뭐 70평 내외의 대지들에선 사실 적용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런 타워 파킹 주차는 면적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이제 건폐율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용 공간이, 실제로 건물 공간이 많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런 지하 순환식은 또 지하 공간이 한쪽이 다 깨져버립니다. 만약에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쭉 여기로 들어가고 1층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들어가서 뭐 이쪽에서 턴테이블을 놓고 리프트로 들어간다. 그럼 지하에 내려가서 쪼르륵 여기로 순환하면서 이렇게 주차가 되겠죠. 이 공간이 다 깨져서 지하 활용도 못하고, 그리고 이 타워 파킹에 비해 이 지하 순환식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코어 배치,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 배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프로젝트에서도 쓰인 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는 이 정도 설명으로도 충분하고, 이제 자주식 주차, 흔히 우리가 운전해가지고 주차를 하잖아요, 내가 직접. 그게 이제 자주식 주차예요. 근데 이제 그 자주식 주차에도 여러 가지 이제 형태와 방식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막 땅 모양까지 희한해지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지도 헷갈리고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요러한 게 있다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그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주차 한 대, 요렇게 주차 한 대를 댈 수 있는 요 규격이 있잖아요. 요 규격이 현재 2.5m에서 요게 이제 5m 요렇게 돼요. 이게 아마 2019년인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이 2.5m가 아니고 2.3m였습니다. 폭이. 길이는 5m 동일했고요. 왜 이렇게 변했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자동차 사이즈가 점점 커져요, 시간이 갈수록. 그쵸? 길이도 커지고 폭도 커지고,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콕, 이게 툭 하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2.3m에서 2.5m로 폭을 넓힌 거예요. 처음에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가 얼마나 되게 애를 먹었습니다. 이 한 대당 요 30cm 늘어난 거 차이가 엄청 커요. 왜냐하면 대지가 이렇게 소규모 대지기 때문에 주차를 막 이렇게 쭉쭉쭉쭉 넣다 보면 여기에서 막 한 몇십 센치 모자라가지고 한 대를 못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바뀐 거에 잘 적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대 사이즈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소규모 대지가 있습니다. 요럴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주차를 생각하면은, 자 만약에 여기다가 주차를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주차를 이렇게 되면은 요걸로 끝이 아니죠. 차가 도로에서 갑자기 뿅뿅 날아가서 이렇게 여기로 서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주차를 하기 위한 요 차로가 이렇게 필요해요. 이 직각주차 앞으로의 차로는 요 폭이 6m가 있어야 됩니다. 왜 6m겠습니까? 차가 5m라고 보면은, 자 이렇게 와서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를 했으면 뭐 나갈 때 또 백했다가 돌아 나갈 공간이 필요하겠죠. 또 차가 들어왔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럼 유턴을 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든 왔다리 갔다리 해서 차를 돌려서 나가야겠죠. 그렇기 위한 최소폭이 이제 6m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내 땅으로 차를 진입해서 주차를 하려면 이런 어마어마한 공간이 깨져버리잖아요. 나 1층에 상가도 좀 넣고 싶어. 물론 여기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겠지만, 나 상가도 좀 넣고 싶은데 늘 자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8대 이하, 8대 이하니까 8대 포함이잖아요. 요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쉽게 이제 연접주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법문구에는 정확히 연접주차라고는 안 나와 있고요. 그냥 2대까지,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면 이렇게 2대까지 붙여서 주차를 할 수가 있다. 요렇게 2대. 그쵸? 물론 불편함이 있는 주차긴 해요. 앞에 차가 있으면 뒤에 차를 당연히 대지도 못하고, 또 뒤에 차가 돼 있고 앞에 차가 있을 땐 얘를 빼줘야지 뒷차가 나갈 수 있는 불리한 구조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면은 주차 대수를 인정해주겠다 라는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땡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똑같이 여기 이렇게 대지가 있다고 봐볼게요. 그랬을 때는 자, 8대 이하, 일단 여기 4대였죠. 4대를 되려면 이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연접주차가 돼버리니까, 자, 여기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4대, 그쵸? 그러면 재밌는 게 사이즈도 똑같아요. 자, 5m에 10m죠. 아까 4개 짜르륵 붙인 것도 2.5 곱하기 여기 4니까 10m에 길이 5m니까 5m죠. 요 공간에서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차가. 그쵸? 그러면 요만큼을 상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죠. 그리고 이제 요 주차 형태에서 이렇게 도로에 접해서 연접을 해서 주차를 했다고 하면, 사실 여기 원래 있던 차로 요거를 요 도로를 차도로 보고 이제 주차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12m 미만의 도로이면서 이제 보차 구분이 없을 때, 여기 보통 인도가 이렇게 길 옆에 있다면 보차 구분이 있는 거고, 보통 이제 좁은 도로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그냥 아스팔트로 도로로 다 처리가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조건들 다 따지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쉽게만 설명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4대 연접 주차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8대 이하잖아요. 그럼 8대까지도 이런 형태로 주차를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8대지만 5대 단위로 구분을 해놨어요. 자, 이제 이렇게 도로가 있죠. 그러면 연접주차라 그래서 지금 저기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다 붙일 수가 있냐, 8대를.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의 주차 구획을 이제 5대, 맥시멈 5대까지로 해서 구분을 지어라 해요. 그 말인즉슨, 자,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4대를 끊어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5대 그리고 끊어서 이렇게 3대를 하든지 하라는 말입니다. 8대를 다 하려면. 물론 7대만 한다 그러면 얘 없어지면 되는 것이고, 6대를 한다 그러면 얘 없어지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8대를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는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한쪽이 5대가 넘어가면 안 된다, 요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 사이 폭이 있죠. 여기서도 요 사이 폭, 요 사이 주차 사이, 요걸 차로라고 하고, 요 차로 폭을 이제 2.5m, 얘도 마찬가지로 2.5m는 확보해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그냥 5대만 하고 싶다 그럼 얘네 이제 그거 다 없애고 그냥 이렇게 5대만 하면 되는 것이고, 4대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 잠깐 드렸지만, 요즘에 이제 다세대 다가구 등 빌라 이런 건물들, 이렇게 땅이 있으면 정말 이 최적화하기 위해서 1층을 당연히 필로티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면서 요 4대 벌려서 주차 구획을 만들고, 요 가운데다가 어떻게 합니까? 포어를 집어넣죠. 엘리베이터하고 이렇게 계단 넣어가지고 요로 출입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이게 가장 컴팩트한, 그러면서 위에 4개층, 다세대면 4개층으로 해서 뭐 세대당 한 대씩 충분히 여유있게, 그쵸? 그래서 요거를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가운데 코어가 있고, 그리고 지상층 필로티로 이렇게 띄어서 4층, 그쵸? 양쪽에 이제 4세대씩 넣고 기둥 처리하고, 여기에 주차 4대 각각
요게 가장 이제 컴팩트한 그 형태고, 땅이 이렇게 잘 생겼다면 거의 대부분의 빌라들이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거를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드리자면, 자, 이 도로가 제가 아까 그 앞에 주차 6m 폭이 있던 그 차로를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얘네도 여기에서 차를 나와서 돌리고 뭐하고 편하게 늘려면은 이 5m짜리 차가 이 도로가 좁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그래서 요런 주차 형태를 하려면 이 도로 폭이 6m가 있어야 돼요. 근데 6m가 안 되는 도로들도 있잖아요. 이제 건축하려면 4m 도로만 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4m 도로다 그러면 6m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 4m 폭에다가 여기 2m를 추가를 해서, 자, 요만큼 주차를 셋백해서 그대로 요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요렇게 요 안쪽으로 해서 4대를 한다면 요렇게 되겠죠. 요쪽도 요렇게 4대. 그래서 이 주차장 주차 구획 앞에 6m 확보는 무조건 돼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또 보세요. 만약에 이 도로가 6m 도로인데 애매하게 요 가운데 이제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이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될지 예상되시죠? 이 중앙선이 있으면 요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으로부터 6m입니다. 중앙선이 없다면 요 도로 끝에서부터 6m지만 중앙선이 있으면 요 중앙선에서 6m를 떼야 돼요. 그럼 6m다. 그럼 3m가 들어가 도로가 확보됐으니까 안으로 이제 3m를 더 띄어서 주차를 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 주차의 형태와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해가지고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뭐 길거리 다니면서, 아, 여기는 주차가 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돼서 요런 형태구나, 요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